안녕하십니까. 이주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뭐 이제 입동도 지나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런 말이 잘 어울리지 않을 만큼 겨울이죠. 이제 하여튼 더 각별히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정보는 투기와의 전쟁이 끝난 후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끝났습니까? 전쟁이요? 대책도 나온다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일부 일단락이 됐고요. 예. 계속 전쟁이 진행 중인데 오늘 드릴 말씀은 이 투기와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지금 진행 중인 투기와의 전쟁이 끝난 후에 어떤 결말이 맺어질지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장은 초토화 될 거고 자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올고지 피해 몫은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이 일단 물론 다주택자들도 세금적으로 피해를 보겠지만 일단 실질적인 체감적인 피해는 집 없는 분들, 무주택자들 어떤 이유에서는 무주택자인 분들이 가장 피해가 크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뭐 우리가 그동안 쭉 해온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 주택 시장에 대한 시각이라든가 또는 소위 말하는 폭락론자들, 폭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지금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그런 폭락론을 신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이 유튜브에서도 조회수도 훨씬 높고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 속에 그 뿌리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그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집값을 올리는 주범은 투기꾼이고 이 투기 심리가 살아있는 한 집값은 안정될 수 없다. 그래서 투기와의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든 투기꾼을 쫓아내고 투기를 발본색원해야지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그 생각을 바꿔야지 정책도 제대로 나오고요. 그럼요. 또 무주택자들도 용기를 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래서 거꾸로 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우리가 투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시장이 안정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뭐 가끔 예전에는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뭐 해외 사례 정부 정책이나 대책 또는 폭락론자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인용하는 세계적인 사례들이 없어요. 왜냐면 유사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사실 부동산 투자가 끝난 거냐? 왜냐하면 이제 주택으로는 도저히 뭐 취득세가 너무 세고 세금들이 세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죠.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래서 투기와의 전쟁 1라운드가 끝났고 이제 추가 대책들이 예고되고 있는데 아마 추가 대책들도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뭐 세금을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투자자 시장 진입이 안 되고 소위 말하는 투기꾼이 주택 시장에서는 발을 들여놓기 힘든 상황이 됐는데 거꾸로 전세가 막 뛰고 전세가 뛰고 요즘 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뭐 전세가 역전되고 매매보다 비싸지고 또 전세가 매매를 밀어 올린다. 우리가 그거 뭐 몇 달 전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흐름을 보면은 9월 달에 9월, 10월에 전세가 많이 뛰고 지금 11월에 지금 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때문에 잠시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은 지난주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약간씩 붙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아마 이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당첨자 발표가 나는 뭐 이번 주말 정도 11월 10일, 11일, 12일 정도까지 당첨자 발표를 하거든요. 과천 지식정보. 예, 여기 이제 57만 명 가까이 청약을 했는데 이분들 중에
뭐 당첨자는 1,100명인가요? 이것뿐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나머지 대부분은 낙첨이죠, 뭐.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또 집 살려고 나서는 순간 11월 중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 매수세가 활발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거고, 그러면 이제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좀 조정 지역이나 뭐 투기과열지구 확대 적용이라든가, 지금 뭐 임대차법을 다시 손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3+3 얘기 뭐 공공연히 나오고 있던데요. 예, 그런 것들을 할 텐데, 이게 이제 투기라고 하는 것이 투자와 명확한 경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대체로 구분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생산성이 있는 곳에, 그 돈이 투입된다면은, 그거는, 투자라고 보고, 생산성이 없는 곳이면 투기라고 하죠. 또, 그 부동산을 실제로 이용하고 관리할 의도가 있었느냐. 그런 게 있으면은 투자고, 그런 게 사용 수익을 하면 투자라고 보통 하고 그렇죠. 사용 수익을 하지 않으면 투기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심플한 얘기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고. 그렇죠. 그게 더 심플하긴 합니다. 근데 그게 구분이 명확하진 이 않아요. 구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구분을요.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 사례를 들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많이 그 회자되는 내용들 중에서 중국 마오쩌둥의 참새잡이를 예로 많이 들잖아요. 주제의 역사에 많이 나오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곡식을 참새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 참새 뭐 수억 마리를 참새몰이를 해서 다 잡고 나니까 결국은 병해충들이 막 벌레들이 늘어가지고 결국은 뭐 엄청난 흉년이 오고 수천만 명의 중국 사람들이 아사했다는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이 투기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새하고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참새가 생산성이 없는 존재였던가 이 생각을 한번. 해악한 존재이기만 하는가? 뭐 이런 그렇죠. 투기꾼이 과연 전혀 생산성이 없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은 이 투기꾼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고 그 돈을 넣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부동산 주택에 있어서는 안 되면은 내가 들어가 산다. 그렇지. 이런 이중 목적을 가지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참새의 예에서도 보시면은 참새가 전혀 생산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충을 벌레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를 예방해주는 생산성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참새를 다 잡고 난 후의 결과는 수천만 명의 죽음으로 나타났잖아요. 사실 투기꾼도 비슷한 겁니다. 생산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사실 투기꾼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집을 사서 본인이 거주도 안 하면서 남한테 빌려주잖아요. 임대 시장에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예. 그런 생산적인 기능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기 때문에 자꾸 투기꾼을 잡아야 되고 투기꾼을 박멸하지 않으면은 집값은 안정되지 않는다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면은 투기꾼을 다 잡고 나면은 오히려 거꾸로 임대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투기와의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은 투기와의 전쟁의 결말은 결국은 엄청난 전월세 폭등 그리고 이 전월세 폭등이 불러오는 가격 상승. 매매 가격 상승 이런 거로 결말이 날 수뿐이 없다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얘기죠? 저희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저는 기본적으로 초중고 대학을 나왔을 때 자유경쟁 시장이라는 용어를 배운 이후에 시장은 정의롭지 않고요. 뭐 시장은
그 청교도적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성취 욕구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뭐 다 평등해야 된다라는 일견 그 우리나라는 자유주의는 없었고 민주주의만 있어서 그 자유주의에 반로한 이런 의사표시를 못한다는 것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것처럼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요. 그냥 뭐 규제 역설이라 얘기한 것들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곽 대표님과 이진우만 좀 4년째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도 막 동의하신 분들 많으시죠. 뭐 초록은 동색이라고 저희는 주위에 만나면 그런 분들만 만나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근데 매주 하여튼 여러분들께 이런 주제를 생성해서 드린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누굴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참 어렵고 힘든 건데 우리 곽 대표님께서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많은 경험을 갖고 오랜 기간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또 저 역시 간접 경험이지만 기센 부동산이라는 좋은 프로를 한 5년간 진행하면서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 대한민국 웬만한 분들은 다 만나본 결과 기동량도 있었고 제 실질적인 부동산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갖고 이렇게 계속 방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기의 전쟁이 끝난 후란 주제의 결론은 엄청난 전월세 그 아까 얘기했던 나달 주워 먹는 참새만 나빠서 잡으라고 했더니 그 참새로 인한 병충해가 창궐해서 수천만 명이 아사 먹지 못해 죽은 아사 중국 이야기죠. 마오쩌둥의 규제 역사에 나온 얘기처럼 뭐 다주택자의 임대 시장 안정화라는 기능을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한 채 무조건 나쁘다라는 뭐 일종의 뭐 시장 호도하는 뭐 그런 것들을 갖고 한 그런 결론은 엄청난 전월세 폭등이 올 거고 그로 인한 밀어 올리겠죠. 전월세 가격이 올라오면 밀어 올리고 밀어 올리지 못한 가격은 또 전월세가 계속 올라갈 테고 하여튼 일반 우리가 말하는 서민들의 삶이 정말로 핍박받는 주거시장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와의 전쟁의 뭐 결말을 말씀드렸지만은 뭐 팁으로 이제 단기 시장 전망이라든가 또 투자 전망 같은 거를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과천 효과 때문에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는 다시 그 죽었던 매매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장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택 투자라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으니까 주택 이외 분야로 투자가 확산되는 경향성을 보일 겁니다. 우리 연초에 방송할 때 이미 다 말씀드린 건데, 예,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뭐 생활형 숙박 시설, 상가라든가 또는 토지라든가 이런 주거 이외의 시장으로 투자가 하반기 되면 확산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이제 일반 아파트하고 나머지 부동산하고 좀 구분해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로 이 정부에서 규제를 강하게 가하는 거는 주거용 부동산이거든요. 분양이죠. 분양. 예, 뭐 분양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동산들 중에서도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 시설 중에서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의 경우에는 이제 필수제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나중에 되팔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됩니다. 특히나 상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언택트 시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비대면 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아파트 투자를 못 하니까 떠밀려서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하는 부동산을 사줄 사람은 누군가, 내가 누구한테 팔 수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의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 예. 이게 잘못하면은 털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뭐 곽 대표님 얘기는 그런 얘기죠. 뭐 어거지로 뭐 지금 분양 시장을 규제하니까 다른 시장을 그냥 대체 투자를 해야지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거용 부동산을 팔고 대체 투자가 잘 떠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현금 캐시플로우를 좋게 하고 있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바로 결정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인플레가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내가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더 시야를 넓혀서 인플레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뭐 그런 게 떠오르지 않으시면은 뭐 이 상담 같은 거를 통해서 상담을 하십시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1월 9일입니다. 9일. 오늘 9일인데 오늘 주제는 투기의 전쟁이 끝난 후란 주제를 했고요. 아까 결론은 말씀드렸고 단기 시장 과천 지정타 효과로 11월 중순부터 12월 말일 전까지는 아마 매매 시장이 일시적이든 어쨌든 매매 시장 반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얘기 해주셨고요. 이 현재 정부의 모든 규제가 분양 또는 주택 시장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니 이외에 대체 투자처를 잘 찾으시기 바란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저희 그 오비트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곽창석 대표님과 하는 영상 많이 홍보해 주시고 여러분이 보시고 좀 단디 정신 차리셔갖고 우리 집중해서 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늘 건강하십시오.